늙은이 주제에 뭘 안다고. 며느리가 제게 던진 그 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 아들도 심지어 제 남편도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서울 강남의 빌딩 하나, 경기도의 땅 3,000평, 그리고 주식과 예금을 합쳐 약 120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35년간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으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 68.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 손자와 함께 사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아침 6시.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잠이 안 오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 며느리 은지가 싱크대에 쌓아둔 설거지를 합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와도 무릎이 욱신거려도 그냥 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강남의 빌딩들. 저 중 하나가 제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설거지하는 이 늙은 여자가 저 빌딩의 주인이라는 걸. 7시 반. 아들 준호가 일어나 화장실로 갑니다. 엄마 아침 뭐야? 인사는 없고 그게 첫 마디입니다. 미역국이랑 생선구이. 또 생선이야? 어제도 생선이었잖아. 제 빌딩 1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한 끼에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팔고 있을 텐데 제 아들은 1,000원짜리 생선구이에 불평을 합니다. 알았어. 다음엔 고기 해줄게. 며느리 은지가 일어납니다. 파자마 차림으로 부엌에 와서는 냉장고를 열어 생수를 꺼내 마시고 저를 힐끗 보더니 어머니 준서 도시락 싸셨어요? 그래. 김밥은 어제도 했잖아요. 준서가 질려 한다니까요. 가슴이 턱 막힙니다. 은지는 모릅니다. 제가 경기도에 가진 땅, 그 땅값이 지금 시세로 약 45억이라는 걸. 그 돈이면 준서에게 평생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걸. 그래, 미안해. 다음엔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은지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밥 먹어라. 온 가족이 식탁에 모입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묵묵히 밥을 먹고 아들은 핸드폰만 보고 며느리는 준서에게만 말을 겁니다. 제 통장에는 현금만 12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에서 저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게 가족의 관심이더군요. 식사가 끝나면 아들 내외는 출근합니다. 준서는 학교에 갑니다.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는 저 혼자 남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잔고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강남구 대치동 빌딩, 시가 58억, 경기도 화성시 토지 3,247평, 시가 45억, 삼성전자 주식 3만 주, 약 15억, 예금 및 적금 12억, 총 130억.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5년. 저는 38살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했습니다. IMF가 오기 전이었는데도 남편이 하던 작은 무역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 날렸어. 집도 넘어가. 그날 밤 남편은 소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빚이 2억, 집도 차도 다 빼앗겼습니다. 아들 준호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 학교는?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리고 제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부산에서 작은 공장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순이야, 무슨 일이냐? 사위가 사업을 망쳤어요. 빚이 2억인데 2억. 그게 어디 작은 돈이냐?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서재로 가셨습니다. 순이야, 네, 아버지. 이걸 받아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 공장 지분 30%다.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아버지, 이걸 왜? 원래 내 결혼할 때 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뒀다. 이제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친정아버지의 공장. 그 지분 30% 가치가 당시 약 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순이야, 네, 아버지. 이건 사위한테는 말하지 마라. 예. 왜요? 사업 한번 망한 사람이 돈을 쥐면 또 망친다. 내가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절대 남편한테 말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공장 지분. 저는 그 돈으로 남편 빚 2억을 갚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제 적금 깼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남은 3억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1997년 IMF가 왔습니다. 모두가 땅을 팔 때 저는 경기도 변두리 땅을 샀습니다. 평당 10만 원, 3,000평을 샀습니다. 3억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IMF 때 땅을 사? 미쳤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2000년대 초 그 땅값이 올랐습니다. 평당 100만 원이 됐습니다. 3,000평이 30억이 됐습니다. 2005년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주당 50만 원대에 6억을 투자했습니다. 12,000주를 샀습니다. 지금은 주당 7만 원대이지만 중간에 액면 분할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제 삼성전자 주식은 3만 주, 가치는 약 21억입니다. 2010년 강남에 작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금매로 내놓은 건물. 저는 땅 일부를 팔아서 그 건물을 샀습니다. 25억에 샀습니다. 지금은 58억입니다. 30년. 아무도 모르게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설거지하고, 낮에는 부동산 공부하고, 밤에는 경제 뉴스를 봤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며느리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거지하는 이 손이 130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언제 쓸까? 어떻게 쓸까? 그런데 제 생일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68세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식사,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요즘 애들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글쎄, 준서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한 달에 200 넘게 나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 빌딩 월 임대료가 4천만 원입니다. 준서 학원비 200만 원. 그 돈을 제가 못 줄까요? 은지야. 미안한데 나도 형편이. 그 순간 늙은이 주제에 뭘 안다고 그래요. 늙은이 주제에 그 말이 제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 며느리 도와주던데요. 우리 친정엄마는 매달 용돈도 주신다고요. 그 순간 3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야. 등기부등본요? 그래. 강남 대치동 빌딩.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시가 58억. 그리고 이건 토지 등기부등본. 경기도 화성시 3,000평. 시가 45억. 이건 주식잔고 증명서. 삼성전자 주식 3만 주. 약 21억. 이건 예금잔고 증명서. 12억.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총 136억이다.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여보, 이게 대체... 당신도 몰랐죠?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엄마, 이게 진짜예요? 진짜 아니면 여기에 왜 있겠니? 어머니. 언제 이런 돈을? 늙은이 주제에 이런 돈을 모았구나. 30년 전 당신이 사업 망했을 때 내 친정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시작했어. 빚 2억 갚고 남은 돈으로 투자했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침에는 설거지하고 낮에는 부동산 공부하고 밤에는 경제 뉴스를 봤어. 너희들이 맛없다고 한밥을 하면서도 나는 주식 시세를 봤다. 너희들이 늙은이라고 무시할 때도 나는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 그런데 늙은이 주제라고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과는 필요 없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유언장이다. 작년에 변호사 통해서 작성한 거야. 내 재산 136억. 이 중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손자 준서에게 30억, 아들 준호에게 30억, 남편에게 20억, 그리고 며느리에게 10억. 저한테요? 그래. 너도 이 집 며느리니까 9년간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한 푼도 안 준다. 예? 내가 죽은 후에 줄 거다. 유언장에 그렇게 써놨어. 왜냐하면 지금 주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뻔하니까. 돈 때문에 잘해주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됐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35년을 같이 살면서 나는 당신을 몰랐구나.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나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는 거 진심인가요? 아니면 돈 때문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슬펐습니다. 진심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 준서야. 네, 할머니. 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많든 적든 할머니는 할머니야. 알겠니? 네, 할머니가 부자라서 좋아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할머니. 저 진짜 할머니 사랑해요. 준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알아. 할머니도 알아. 품 안에 손자를 안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도 저를 다르게 볼 거라는 걸, 돈 있는 할머니로 볼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빌딩들이 보입니다. 그 중 하나가 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습니다. 130억이 있어도 저는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저는 혼자입니다. 이게 제가 원한 삶이었나요? 그 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너무 공손합니다. 어색할 정도로.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진심일까요? 아니면 돈 때문일까요? 며느리는 매일 제 방을 청소해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옵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다 줍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합니다. 이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건지 아니면 136억이 만들어낸 가면인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강남 빌딩이요. 거기 월세가 얼마나 나와요? 아, 결국은 이거였구나.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안 돼요? 안 돼. 어머니, 내 재산에 대해 묻지 마라. 너는 알 필요 없다. 결국 변한 게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친절할 뿐 속마음은 여전히 제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뭐? 돈 말이야. 당신도 궁금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하나도 몰랐잖아. 그게 서운해서. 서운하다고요? 35년 동안 당신은 뭘 했어요? 내 생일 한 번이라도 기억한 적 있어요? 당신은 매일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저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제가 혼자 돈 벌었다고 서운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진짜 테스트를 하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발표했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네?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밥도 안 할 겁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나도 쉬고 싶다. 68살인데 아직도 가사 노동하는 게 싫다. 그럼 누가? 내가 해야지. 며느리잖아.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돈 때문에 잘해주는 건지,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건지. 3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엉망이 됐습니다. 설거지는 쌓이고, 빨래는 넘치고, 먼지가 쌓였습니다. 어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직장 다니는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직장 다니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야 돼. 어머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돈 많으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 본색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겠다. 너희들은 변하지 않았어. 겉으로만 친절한 척 했을 뿐이지. 뭐가요? 내 돈 때문에 잘해준 거잖아.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다음 날, 저는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내가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어.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다. 내 재산 136억. 이 중에서 120억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린이 재단에 40억, 암 환자 돕기에 40억, 독거노인 지원에 40억, 어머니, 그럼 우리는요? 나머지 16억을 4명이 나눠 가져라. 한 명당 4억씩. 엄마, 왜 그러세요? 왜냐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가난한 시어머니였으면 너희들은 평생 나를 무시했을 거야. 늙은이 주제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 돈을 줄 수 없어.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자 준서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돈 필요 없어요. 그냥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김밥 진짜 맛있었어요. 할머니 손 잡고 산책하던 거 좋았어요. 할머니,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준서의 눈물. 그 진심 어린 눈물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너무 외로웠단다. 할머니도 사랑받고 싶었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그 모습을 본 가족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여보, 용서해줘. 35년 동안 당신을 몰라줘서 미안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다시 고쳤습니다. 사회 기부 60억, 가족들에게 76억,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를 진심으로 대할 것, 제 생일을 기억할 것,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식사할 것, 한 달에 한 번 함께 여행 갈 것. 이 조건을 어기면 그 사람 몫은 자동으로 사회에 기부됩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맛있으세요? 응, 맛있다. 많이 늘었네. 할머니, 다음 주 소풍 때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 가져가도 돼요? 그래, 할머니가 싸줄게. 와, 우리 반 애들이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대요.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
좋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돈이 있으면 최소한 존중은 받을 수 있다는 것. 슬픈 현실이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가족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대합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처음엔 솔직히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았어요. 고마워. 아니,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늙은이 주제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빌딩, 제 빌딩, 설거지하던 그 손으로 저는 저 빌딩을 샀습니다. 무시당하던 그 시간에 저는 130억을 만들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시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가치 있습니다. 며느리를 피눈물 나게 해줬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진실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복수보다 강력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 둘, 셋. 김치.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박순희, 68세, 강남 빌딩 주인, 136억 자산가, 그리고 한 가족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승리가 뭔지. 그건 복수가 아니라 존중받는 삶입니다. 늙은이 주제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무시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돈이 없다고.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당신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 당신은 후회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기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기를 바랍니다.